이때 행복도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 저는 종잣돈 여기 200만 원에서 10년 내에 10억을 만들면 그게 목표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나한테도 느껴지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도가 오히려 쭉 내려가기도 했어요. 물론 자산은 사실은 이거랑 상관없는 그래프로 가고 있죠.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복도는 완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씨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랭구님, 네. 직장인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네.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장 행복했는지 네. 너무 궁금한데요. 뭐 다 익선 아닌가요? 그래도 그 네. 행복도의 맥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있죠.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는 시점도 있으니까 사실 돈이랑 행복도는 정비례하진 않는다고 봐요. 실제 제 인생 그래프를 좀 보면은 왜 그런지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지금 가로축은 이제 시간, 나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행복도예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는데 첫 시작은 이제 뭐 대학생 시절일 거고 제로겠죠. 물론 대학생 시절이라고 해서 행복도가 없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한 26 정도에 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정확하게 졸업은 7살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취업을 좀 빨리 해버렸어요. 운 좋게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때 제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왜? 26세에 취업을 해버렸거든요. 이때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너무 좋고 일도 좋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행복도가 더 올라갔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주지, 뭐 사람도 좋지, 또 내가 하는 만큼 칭찬도 해주지 하다 보니까 요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28세, 29세까지 올라오거든요. 다른 친구들을 봤는데 나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거예요. 나는 행복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남들 좋은 회사에 뭐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직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딱 한 번에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에 성공해요. 성공을 하면서 행복도를 다시 끌어올리죠. 이게 29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봉도 조금 더 받게 되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여기는 참 사람이 괜찮은데 여기는 없던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조직 문화가 괜찮은데 여기는 조직 문화가 없는 조직이었어요. 거의 군대 문화에 든 거예요. 와, 이때부터 행복도가 곤두박질입니다. 근데 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이제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그게 전셋집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가죠.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31살이었거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거를 저축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고 할까? 위에 뭐 과장이나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변화를 조금 결심을 하죠. 변화를 결심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뭐 바뀌는 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눈을 떴는데 그때 내 삶은 제자리니까 이게 확 나아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행복도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본사로 발령받으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갔는데 하는 일이 옛날에는 제가 이제 IT 개발자 일을 쭉 해왔었거든요. IT 개발 일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대기업 회장님 약간 IT 비서 일을 하게 되면서 5분 대기조죠. 항상 전화 오면은 튀어나가야 되고 막 가방에 맨날 뭐 휴대폰, 패드, 노트북 들고 다니고 불편한 게 없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었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제 자산은 불어났어요. 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자산은 올라갔지만 행복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때부터 어떤 걸 열심히 했냐면 블로그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아는 거라도 조금 사람들한테 나눠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걸 2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블로그가 엄청 잘 됩니다. 파워 블로그가 됩니다. 글 쓰면 댓글이 막 100개씩 달립니다. 우와. 이때 행복도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 옛날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남들보다 연봉을 좀 더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야 이거 가지고는 참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깨달았을 때는 확 내려갔다가 회사 사람이 아닌 절대 다수의 어떤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도가 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의 자산도 사실은 같이 증가했죠. 그리고 제가 이때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삶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35세. 예. 왜냐하면 제가 이때 목표로 했던 10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저는 종잣돈 여기 200만 원에서 10년 내에 10억을 만들면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안에 달성이 된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7년 이 정도 달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작전이었냐면 내가 1년 동안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쓸 거 다 써도. 왜 그때 받고 있던 연봉이 5천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쓰고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쓰면 충분하겠구나. 그럼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20년은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년은 생존이 가능하구나. 그럼 20년 동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 찾고 그것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퇴사를 이제 감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좋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영장 딱 가가지고 남들 출근할 시간 10시에 딱 수영하고 있죠. 낮에 이제 브런치 같은 거 근사하게 먹죠. 막 한가한 시간을 보내니까. 근데 이 행복도가 오래 가지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제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일을 찾는 거였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부동산이었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글 쓰는 거 너무 좋았고 부동산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하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이게 엄청나게 행복해졌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유지되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자산이 늘어났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유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강의도 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또 창업을 워낙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집사라고 하는 또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또 출시하기도 하고 이후에 뭐 알리알리로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꺼내죠. 또 이제 사람들의 시작을 돕고 싶어가지고 뭐 시작 캠퍼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일들을 계속 벌려요.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벌렸다고 해서 행복도가 올라갔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진행하면서 잘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조금 성과 나면 좀 하자, 이렇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22년 정도 이제 넘어가면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23년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이제 한참 먹죠.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거의 뭐 43세까지 이제 오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 한 번 더 행복도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일을 벌리고 있는 건 많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줘야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나한테도 느껴지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행복도가 오히려 쭉 내려가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거를 좀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 삶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좀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자꾸 변화를 주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많이 변했거든요. 요즘에 들어서서 특히 23년 후반부로 오면서 이것저것 일을 거의 다 하지를 않고요. 그냥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맨날 책 보는 거 이거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나 이런 사람이지. 맞아. 나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물론 자산은 사실은 이거랑 상관없는 그래프로 가고 있죠.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복도는 완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그 타인에 대한 인정, 그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돈도 한계가 있고요. 어느 궤도로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행복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뭔가 또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벌려보지만 다 이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아씨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인기가 많은 슈퍼 탑스타라고 하더라도 우울해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그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지만 그냥 안 할래 뭐. 내가 광고 엄청 들어오지만 광고 안 할래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행복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그 행복도의 맥스가 일찍 끝났네요. 네. 그 퇴사 시점에서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저는 더 많이 올라갔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왔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엄청 올라가지 않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목표죠. 계속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되게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강연처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는 뭐 직장인의 삶, 그쵸? 그 다음에 퇴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저는 그거를 병행했던 투자자의 삶이 있었어요. 병행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냥 퇴사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고 퇴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거의 1인 기업가의 삶을 좀 살았어요. 혼자 거의 다 일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는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육 사업을 이렇게 같이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삶을 살았고 지금은 저는 약간 일을 많이 내려놓고 자유인의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도해보고 있는데 큰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회사 출근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일이 안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회사를 안 나가면 직장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다 좋아해. 다 좋아하고 집중을 잘하고 내가 옆에서 안 괴롭히니까 더 잘 돼. 혹시 이게 나쁜 거 아니구나. 내려놓는 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 좀 깨달아가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집중하고 또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고 저에게 또 온전히 집중하고 행복도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계속 자유인의 삶을 유지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버핏도 보면은 일과 시간의 3분의 1을 책만 본다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잠깐 전화해가지고 미팅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물론 이것저것 일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옛날처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을 전혀 다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